자, 5, 6월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선아입니다. 오늘부터 5, 6월 기출 기본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5월달 강의는 거의 항상 대부분 개강일이나 개강주가 연휴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나오시면서 너무 길이 한산한 걸 사람이 없어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심지어 오늘은 저도 나오면서 몇 년 만에 이렇게까지 차가 없고 사람이 없는 길은 처음 본다? 더블 휴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빨간 날이 2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 나오실 때 아마 쌤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 이렇게 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럴 때 우리 5, 6월 강의가 그 브릿지 강의로 정말 전체 1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허리가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설렁설렁 하다 보면 금방 흐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7월달 되면 너무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받으신 자료와 교재를 같이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뭐 별로 없죠. 많이 없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직강 직영상 쌤들 기준으로는 스터디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요거는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합니다. 1월 달부터 들으셨던 쌤들은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하시면 구성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 3, 4 진행하셨던 스터디 괜찮으시면 가끔 그거는 깨고 새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되면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고, 여러 사정이나 일정 때문에 새롭게 스터디를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강의 안내 같이 진행할 자료가 있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진단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쌤들 대충은 아니고 들어서 알고 계셨죠? 강의 안내할 때 진단평가 한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서 바로 그 진단평가 자료가 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체 강의는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안내 간단히 할 거고, 진단평가를 첫 번째 시간에 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 본 진도를 같이 흥겹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진도 나갈 때 활용하게 되는 새 교재. 우리 1, 2, 3, 4 같은 교재 봐서 지긋지긋하셨죠? 아니죠. 뭘 보든 그렇긴 합니다만, 자, 드디어 문제집 처음 들어갑니다. 7, 8월 달에도 영역별로 예상 문제집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기출 영역별 문제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술 기출 문제도 모두 다 뭐하죠? 있고, 논술 기출과 서술형 기출과 객관식 일부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해서 영역별로 교육 과정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자료 부분들 먼저 살짝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간계획서에서 전체 강의 안내 나와 있는 자료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 약간 긴장돼요. 해보긴 했는데 쌤들하고 같이 바뀐 걸로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연간 계획서 사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별로 볼 게 없죠. 우리 전체 진행되는 부분들 확인하는 거고, 우리 이제 상반기 강의 중에서 5, 6월 강의 보시는 자료, 이 페이지 부분 보시면 끄트머리에 기출 사례 연습반이라고 하는 5, 6월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5, 6월 강의는 포인트는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최근에 논술 나오는 스타일들을 보게 되면 기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험이 기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시험이기도 하고, 우리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조나센 물어봤었던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는 거의 다 기출 문제 나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출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출을 주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 부분 보시면 구조화 자료는 필요하신 경우 추가로 받아가시면 되겠고,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4번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가 총 4번 해서 그 강의, 좀 이따가 일정 안내를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2주에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모의고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표정이 왜? 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번 첨삭은 2회차 모의고사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내일 게 아닙니다. 선생님 속았다 이렇게 내일 모의고사를 보고 그걸로 첨삭을 한다고 갑자기 되게 가슴이 덜컹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지난번부터 되게 크게 떠들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내일은 연습 한번 해볼 거고 3주차에 보게 되는 2회차 모의고사에서 첨삭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첨삭 한 번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신 경우 스터디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 교재는 아까 봤었던 기특한 문제집이고요. 부교재가 이썸, 이키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요약 자료집이죠. 그래서 3, 4월 달쯤에 같이 나왔던 부교재이긴 한데 진짜 부교재예요. 부교재라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첫 주차에는 크게 보실 일이 없을 것 같고 보시더라도 내일 수업 정도에서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을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자료는 아니에요. 필수 자료는 아니고 기특하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걸로 진도를 나가니까 이건 꼭 있어야 되고 이썸은 가끔 한 번씩 문제 풀다가 자, 요 문제 관련된 이론을 여기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정도라서 이썸 아니고 쌤들 개인적으로 정리하신 자료를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진도 맞춰서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뭐 나는 그냥 들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이해하는 내용들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봐도 돼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완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강의 진행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면 교육학 공부 계획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자,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홀수, 차수, 화요일 날 모의고사가 항상은 아니고 항상이네. 홀수, 차수, 화요일 날은 항상 모의고사가 있어요. 1주, 3주, 5주, 7주 해서 4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늘 그랬던 것처럼 3번째 시간에 보고 4번째 시간에 풀이를 하는 형태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2회차 모의고사 5월 20일 날 보게 되는 즉 3주차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제출을 하십니다. 직강, 인강 동일하게 모두 제출하셔서 개별 첨삭 받으시게 됩니다. 그 외에 1회차, 3회차, 4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같이 확인을 하고 필요한 사항들 확인하고 바로 질의응답하고 내용 확인하고 정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 강의 형성평가 라고 해서 오늘 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진단평가 본 부분은 형성평가 진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첫 주에 너무 가혹하죠. 모든 게 너무 가혹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서 진단평가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오늘 본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수업 시작할 때 형성평가를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매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부분에서 기특한 문제집은 있어야 하고요. 부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썸 요약 노트는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필수 자료는 아니고 기본서 보셔도 되고 개인 정리 자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가는 게 형성평가 자료 나가고 익히 인출 자료가 3, 4월 달에도 나갔죠. 근데 오늘은 안 나갔죠. 내일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드릴 예정인데 역시 영역별로 순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아시겠지만 3, 4월 달 구멍 뚫렸던 것보다는 좀 더 구멍이 뚫린 상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익히 인출 자료 있고 그다음에 기출 키워드 정리 자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에는 쌤들이 못 보세요.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 시간 드리려고 하면 너무 어수선하고 자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주분을 묶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내일 해서 기출문제 정리를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쌤들이 이것만큼은 제발 외워주세요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 쌤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정리해서 그래 이거는 외워야지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시겠지 하고 몇 년 기다려봤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그것만이라도. 이 책을 계속 넘겨보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기출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서 7월 달이나 9월 달 됐을 때 가끔 기출문제집을 다시 봐야 되나요? 다시 풀어봐야 되나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시간이. 이게 전공도 아니고 교육학인데. 그래서 그럴 때 편하게 넘겨보시라고 키워드만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자료도 가능한 한 저는 한 페이지로 만들려고 하고요. 정 안 되면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장짜리로 한 주 분이 정리가 돼서 그것만 좀 가볍게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 자료가 4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략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 6월 달 우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 6월 달은 1, 2, 3, 4월 달 그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쌤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업 들을 때는 재밌어요. 초반에는 갑자기 약간 그러니까 이론만 계속 보다가 문제를 풀면 우리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자, 이제 활용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면 그때 약간 재밌잖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요? 쌤들 약간 즐거워하셨는데 이론만 볼 때보다는. 그래서 그 느낌이라 사실 좀 즐거운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긴 한데 수업은 괜찮은데 끝나고 나서 복습하시거나 개인 공부하실 때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뭘 어디까지 봐야지? 어디 보면 내가 복습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강의 진도 나간 부분은 수업을 들은 당일에 바로 복습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직강, 인강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듣고 계신 쌤들 입장에서도 강의를 쪼개서 들으시면 쪼개서 듣는 대로 쪼개서 들은 만큼 그날 바로 복습하셔야 되고 이걸 묵혀두면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복습할 때 1시간에 끝났던 게 묵혀두면 1시간 반, 잘못되면 2시간. 그래서 그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바로 복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와 보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를 봤을 때 제시문 내용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저는 5, 6월 강의가 약간 채 있잖아요. 채로 치는 거, 채로 거르는 거, 스크리닝 하는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론이 막 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것저것 막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채를 가지고 걸리는 겁니다. 걸러서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아 이거는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래서 강조를 했구나 하면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스스로 문제를 통해서 걸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나 제시문이나 보기 관련 이론 키워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암기 가능한 사항은 또는 암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일 복습 시 바로 암기를 합니다. 우리가 1, 2, 3, 4월 달 이론 공부를 할 때 자 이거 외우세요. 이 키워드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외우려고 당일날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 보기에서 이건 키워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걸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그때그때 체크해서 그날 외우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외워집니다. 생각보다. 이론을 볼 때하고 문제를 볼 때하고 느낌이 되게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쌤들 가끔 객관식 문제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객관식 문제가 정말 잘 외워져요. 키워드가.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서술형 문제대로 시험 형태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객관식 문제는 약간 도구 같은 거예요. 진짜 도구 같은 거라서 그걸 통해서 중요 이론들이 반복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키워드가 정말 철썩 달라붙어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객관식 문제를 보실 때 문항의 보기나 제시문의 올바른 서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객관식 문제 초반에 보시게 되는 시점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키워드를 어떻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 체크한 자료를 제가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 다음 주 부분에 항상 정리를 해서 드리게 되니까 그거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은 세부적인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제출제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조를 하면 답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답안 자체를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기출 중에 일부 문제는 답안 키워드를 확인하는 것도 연습이 함께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 체크하는 파란색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군요. 저 혼자 신이 나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좀 진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오버였군요. 그래서 재밌네요. 이게 항상 미리 할 때랑 달라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쌤들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에어 기타를 치듯이 에어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수업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습을 해보시면 서술형 문제 진도 나갈 때는 정말 복습 시간이 짧고요. 객관식 문제 진도 나갈 때는 그거보다 약간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볼 게 많이 없어요. 정말 금방 끝나요. 수업은 4시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복습해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주는 느낌을 가끔 받으세요. 매번 그러진 않은데 한 번씩 그렇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부인가? 이 정도로 해도 나는 괜찮단 말인가? 안 되죠, 당연히. 그 정도로만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개인 이론 진도 나가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1, 2, 3, 4월 달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업 진도만 따라서 복습만 하시면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5, 6월 2달 동안 1.5회독은 무슨 수를 써서도 하겠다. 아니면 1회독을 내가 진짜 마음을 써서 열심히 하겠다. 목표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1회독을 꼼꼼하게 하겠다. 아니면 1.5회독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회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막 더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가 좀 잘 된다 싶으시면 일부 중요 영역에 대해서는 누적 복습을 해도 됩니다. 근데 계속 매번 모든 걸 누적 복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유난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서 누적 복습하시는 건 괜찮아지게 됩니다.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2달 동안, 결국은 8주잖아요. 8주 동안 전체 1회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돌리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보고 돌리셔도 되고, 저희 이썸과 같은 요약 자료를 가지고 돌리셔도 되고, 키워드 암기 자료로 돌리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뭘로 돌려도 돼요. 사람마다 정말 보기 편한 자료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끝까지 기본서 보는 게 편하다 하면 그걸로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뭐 키워드를 같이 보겠어?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기본서를 1회독하고 2키로 중요 영역만 따로 떼서 그 부분만 다시 0.5회독을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공부가 월화에만 교육학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7, 8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월 달부터는 절대로 몰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월화에 교육학 공부 수업 듣고 복습을 짧게 하고 나서 다른 날 교육학을 조금씩 나누어서 분산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점이 전체 영역에 대한 암기가 60% 이상이 됐다라고 느껴지는 시점부터는 분산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5, 6월 달에 나는 그 언저리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분산학습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다. 나 아직까지도 암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월화를 교육학을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사실 지금은 월화를 전부 다 교육학을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도저히 못 드리겠어요. 전공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월화를 교육학을 주로 하시고,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1시간이나 아니면 1~2시간은 월화의 전공을 같이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다른 날 뭐 10분, 20분 교육학을 넘겨보셔도 괜찮으니까 어쩌다가 생각날 때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하고 제가 요약 자료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만 넘겨보는 시간을 10분, 20분 가지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시고 월화에 전공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지금부터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60%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는 진단평가. 그래서 그걸 하자고. 왜냐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막연해서 쌤들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한 60, 70%까지 마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교육학 부족하니까 안 돼, 난 교육학을 해야 돼. 그럼 전공 괜찮냐고요? 물어보면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불안한 마음에서 자꾸 교육학을 더 붙잡고 더 보고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현실적인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진단평가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5회독이 되면 좋겠다가 목표였고, 아니다. 나는 차근차근 암기 인출을 좀 신경 써서 키워드 열심히 볼 거라서 1회독을 할 거다. 완전 괜찮습니다. 그래서 1회독 또는 1.5회독.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중요한 5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교육 행정, 과정, 평가, 자, 그리고 그 교수 이론, 그 다음에 심리 해서 요 2가지, 총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근데 어찌되었건 최근에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요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1.5회독을 하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영역을 총 한 번 더 보는 게 1.5회독인데 그 말이 1.5회독이지 거의 2회독이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나머지 영역 별로 안 보잖아요. 2회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요 3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행정, 과정, 평가 요 3가지만이라도 한 번 더 보자 하면 실질적으로 1.5회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쌤들의 개인 진도와 개인 공부의 목표입니다. 개인 진도 나가는 거에 또 개념에 대해 그 개인 진도를 나간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외우는 겁니다. 키워드를 외우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다양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키워드 체크를 해서 우리 암기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외우시는 것도 되고 아니면 익히 인출자료를 드리면 거기에다가 인출해 보는 것도 좋고 1, 2월 달에 가지고 있는 아예 빈 자료 있잖아요. 익히 완전 비어있는 빈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 방법은 다채롭다. 방법은 다채로운데 어쨌든 하는 건 뭐다? 암기와 인출을 하는 게 개인 공부입니다. 암기와 인출. 이제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5, 6월 달에 진행하시게 되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핵심이 되느냐 하면 이론 진도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개인 진도를 스터디에서 강제성을 띄고 같이 나가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복습 확인하는 거는 늘상 하셨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들고 뭐 다시 물어본다든지 키워드 인출해 보는 거, 진도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같이 확인하셔도 되고 5, 6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올해 공부 시작이 5월 달이 아닌 경우 1월 달에 시작을 하셨거나 3월 달에 시작을 하셨거나 그다음에 스터디가 1월부터 쭉 지속되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죠. 라포도 형성되어 있고 이제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틀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문제를 굳이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 보고 바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도 효율성이 좀 나오는 시점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습은 그렇게 하시고 이론 진도 나가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매개로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오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물어보는 책은 뭐 기본서로 하자, 뭐 이썸으로 하자, 익히 빈칸으로 하자 등등 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바로 그러니까 스터디는 보통 제가 가급적이면 4명으로 많이 짜드리는데 2명 짝지어서 한 명이 그 2명이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자료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료 이 사람이 가지고 그냥 이 사람 자료에다가 체크 바로 해주세요. 인출 안 되는 부분들 거기다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따로 문제 안 만들어 오고 바로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작하거나 구두 인출 연습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부분은 조금 파악이 되시죠? 근데 복습 시간은 좀 줄어요, 확실히. 줄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내 공부를 하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 공부를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가 5, 6월 달부터 잘 되고 있는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가 구분되는 시점인데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5, 6월 달에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벌써 그 느낌을 4월 달에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5월, 6월 달에 좀 이상하게 쌤들이, 그러니까 막 계절이 그렇게 안 좋은 계절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빨리 덥기는 하지만 체력도 많이 빠지시고 의지도 많이 빠지시고 보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나 몸이 동하지가 않아요. 잘 움직이지가 않아서 해야 되는데 누워서 아침에 오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막 자괴감이 들잖아요. 난 쓰레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해서 막 자학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밥을 먹을 자격도 없고 뭘 놀 자격도 없어. 그래서 막 먹고는 이제 밤 되면 불안하니까 뭐라도 안 하면 그냥 잘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때 되면 책이 잘 보이죠. 그래서 막 2시, 3시까지 뿌듯해 이거라도 했으니까 자야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난 쓰레기야. 그래서 막 그게 반복되니까 그 모두가 다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5, 6월 달이 유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공부를 남들보다 많이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손에서 놓지 않고 그다음에 과하지 않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과하지 않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7, 8월 달이 되면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공부하면서 약간 중간중간에 그 틈이 생기는데 1, 2월 달처럼 몰아치는 느낌이 아닌데 라고 교육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전공은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닐 것 같긴 해서.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돌보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서 조금 체력을 길러 나가는 것도 5, 6월 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맞춤법은 그냥 참고로 드린 겁니다. 참고로 드린 거고 우리가 모의고사 내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보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진단평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막 깊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기준점, 가이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0문제입니다. 60문제고 요 60문제를 제가 매번 욕심을 내서 항상 과하게 그 시간을 조금씩 드리곤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이면 충분히 인출하실 수 있으면 표정 뭐라고? 이게 많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답형으로 쓰시고요. 길게 쓰지 마시고요. 내가 이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인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0분 됐습니다. 마무리 못 하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풀이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시 12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쉬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답 쓰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쓰고 있다가 그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